자, 뉴스에 나오지 않는 뉴스 하하영의 오프 더 레코드 하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하영 기자입니다. 자, 캠프들 돌고 있습니까 지금? 네, 캠프 어제 머리를 하셨네. 네, 머리 말았습니다. 네, 하지 마요. 네. 자, 안 하는 게 좋았을 뻔 했던 머리를 하고 있는 하하영 기자. 지금 민주당 캠프들 돌고 있나요? 요즘 어디 돌고 있어요? 예, 민주당 캠프 어제 그 광주 경선 현장에 있었죠. 그렇군요. 제가 네. 사실 김두관 방금 의원 네. 공동 선대위원장으로라기보다는 경험자, 네. 경험자의 경험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쓰라린 경험을 했던 네. 경험자죠. 네. 본인은 도지사 자리도 없어지고, 네. 그리고 그걸 홍준표 도지사에게 넘겨줬다는 나중에 비난도 받고, 또 경선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3위를 하면서 그 경선에서 이제 득표를 가지고 그 차후에 정치적 위상도 만들어지게 마련인데. 맞습니다. 예, 3위를 하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추락했고, 그리고 이제 범친노 진영이었다가 문재인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제 정책적인 대립각을 넘어서는 감정적인 대립, 이 지지자 사이에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한동안 사라지셨죠. 네, 당시 2위와 3위가 모두 좀 곤란해졌었죠. 네. 2위는 손학규 전 대표였고. 손학규 전 대표는 이번에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싸우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또 2위를 하시고. 네, 그쪽 비슷한 격차를 치고 있습니다. 그분 참, 네, 한번 모셔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자, 그래서 이제 경험자 얘기를 좀 들어봤고, 캠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결과를 받아들이는 각 캠프에. 일단요,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보도 나오지 않은 얘기 중에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어땠나, 어떤 상황이었나, 어떤 상황이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으로, 상황? 예,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기실 상황이었어요. 대기실에서 중요하죠. 대기실 상황. 예, 대기실에서 초조하냐 여유있냐 뭐 이런 거. 예, 보통 대기실을 각자 쓰기도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본판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각 후보들 진영이 다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는데 자 이제 준비하시겠습니다 해서 이제 후보들이 다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가 그 상대편에 있는 한 의원 하나를 불러요. 상대편의 의원, 상대 캠프에. 네, 상대 캠프에 있는 의원을 불러요. 네, 그 불러요? 다급한 순간에. 네. 누구 의원 좀 살살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의원 좀, 그러니까 후보가 아니라 그쪽에 의원을 불러요. 그 의원 늘 마음에 담고 있었던 의원입니까? 마음에 담고 있었다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그 갈등이 격화되는데, 네. 대결이 격화되는데 그 의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네. 그 분위기가 진짜 좀 살살하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네. 좀 살살합시다. 아니 뭐 물론 농담처럼 그렇죠. 했겠죠. 그러니까 가서 뺨을 때렸겠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경선 직전인데 당연히 웃는 얼굴을 했을 텐데, 그렇죠. 굳이 그 말을 했을 때는 네. 그 캠프 내,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 내에 어떤 문제의식이 있고 그것이 후보에게 전달되고 후보가 그 보고를 듣고 생각하다가 이거는 내가 웃는 얼굴로라도 꼭 말을 하긴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판단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 분위기는 그 말을 전달한 순간 다들 웃었거든요. 다들 웃었고. 웃었겠죠. 그 안에서는. 그렇죠. 서로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상대 의원을 아주 정확하게 겨냥을 했죠. 문재인 대표. 재밌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 문재인 대표를 아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를 아는 그런 거 사람은 안 하는 양반인데. 그런 걸 전혀 안 했던 사람이. 사람 안 했던 분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진짜 안 하거든요. 예. 자기 감정 표현을 예. 상대방에 대한 좋다 싫다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분이고, 그래서 그걸 단점으로 보통 여겨요. 그렇죠. 여의도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고, 아니 화가 나면 화를 내든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지원 대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 일일이 즉각 그렇죠. 0.5초 내에 즉각 반응하는 분이고, 뭐 귓속말로도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텔레파시로도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정말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를 들어 3당 뭐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렇죠.
회의를 하는데 이분이 잠시 화장실 가듯이 나가서 화장실 가시는 거겠죠. 화장실 가시다 들어오는 길에 기사 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 동간에 이루어진 일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그렇죠. 예. 대단한 언론 스킬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뭐 박지원 대표 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한데 박지원 대표가 아니 스타일이 정반대라서 예, 갑자기 떠오른 저도. 예, 저도 갑자기 떠올라서 한 얘기인데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좀 살살하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든 생각은 그 호남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를 바라보는 어떤 그 요구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예. 정말 마태형처럼 예. 좀 품어라. 예. 라는 그러니까 이 판 전체를 예. 본인이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라. 네, 마청에 예. 대한 태도 이런 게 동시에 드러나지 않았느냐. 너를 찍으면 정권 교체가 되는 게 맞아? 라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네. 호남의 요구는 사실은 항상 그래왔어요. 예. 그런 지점에서 보이는 여유 같은 게 좀 보였어요. 그리고 여유가 생겼다. 예, 현장에서 또 하나 재밌었던 지점 하나가 뭐였냐면요. 예전 같으면 본인에 대해서 현장에서 막 비난이나 비판이 막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현장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야구장 생각하시면 돼요. 야구장보다 더해요. 더합니다. 예, 원래. 그 야구장 가시면 막 그 선수에다 대고 막 이렇게 비판 상대편 홈런 선수 나오면 그렇죠. 막 야유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한. 더 심합니다. 예, 그거를 원래 이렇게 그 경선이나 이런 현장에서는 상대방을 향해서 던지거든요. 심합니다. 예. 그런데 후벼 파는 멘트들을. 예. 그 후보 캠프에 말하자면 지지자 그룹한테 가서 예. 인사를 상당 기간 하는 거예요. 상대편 후보 그룹한테. 예,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뒤에요. 재밌는 풍경이네요. 재밌는 풍경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양반인데. 보통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사실 잘 안 하는. 스킨십이 약하다는 게 이분에 대한 그 여의도의 일반적인 평가였어요. 예. 그런데 단점도 되고 장점도 되는데 어쨌든 대중 정치를 하는데 스킨십이 약하다는 것은 단점이죠. 그러니까 스킨십이 약하다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선긋기를 분명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으로는 분명히 정확하고 아주 좋은 태도였는데 사실 그게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제 본 태도로 봤을 때는 저는 그 뒷배경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색다른 반응이에요. 네. 여유가 생겼나 봐요. 대중 정치인으로서 조금 눈을 뜨나요? 네. 그러면은 다른 후보들의 그 대기실에서의 이거 다른 숫자는 우리가 다 알고. 네, 그렇죠. 대기실에서 다른 후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제 안희정 캠프부터 말씀드리면 안희정 캠프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습니까? 그 겉으로 언론에 대고 이야기한 거는 어쨌거나 본인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0%를 호남에서 30%가 그렇죠. 1차 목표였다. 예. 그리고 과반 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결국은 했는데 과반 저지를 나중에 해서 결승까지 간다. 그거 뭐 2위에 항상 목표죠. 이재명 내부적으로는 2위도 좀 어렵지 않냐. 내부적으로는 2위도 어렵지 않다는 분석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선 시작하기 전에 왜 그랬냐면 안희정 도지사의 대중 지지율이 훨씬 높긴 하나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시장에 비해서.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딱 국한해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게 역전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여론조사상으로. 그래서 전체 순위로는 2위인데 경선에서는 3위 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현장에서 좀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실제로 경선에서 흥행도 성공하고 지지율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오면서 지지율은 그거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좀 작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지지율이 대박이라는데 안철수 후보의 대중 지지율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로 보자면 10%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박주선 후보에 비해서는 100% 높은 거고요. 그렇죠. 그냥 숫자만 보자면 그리고 손학규 후보에 비해서도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지지율로 보면 90%가 나와야 되죠. 근데 왜 그걸 자꾸 압도적이라고 그러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객관적 수치상으로 압도적은 아닌데. 박지원 대표가 또 압도적이라고. 박지원 대표의 그 대언론 스킬이 여기서 또 한 번 늘어나는. 다시 한번 주목해줘야. 압도적 아니거든요. 근데 압도적이라고 말하니까 자꾸 압도적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네. 아무튼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 쪽으로도 급속하게 결집한다라는 소문이 들어서 조직표가 대규모로 동원됐다라는 그러니까 얘기 들면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압도적으로 나왔으니 네. 압도적이 아닌데 압도적이라는 프레임에 성공한 거라고 치면 네. 그 언론을 참 잘 다뤄요. 그렇죠. 박지원 대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확 달라지거든요. 네. 60%밖에 안 됐으니 대세론이 무너진 건가? 라고 그렇죠. 말할 수도 있는 예. 거고 60%를 넘었으니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프레임을 잘 잡았습니다. 어쨌든 그러자 문재인 지지자들이 불안해서 나왔다. 뭐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실제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인들이 네. 생각했던 조직표가 모이지도 않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안희정 캠프 쪽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쪽에서는.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내심 본인들이 이의를 하길 바랐겠죠. 그랬죠. 그리고 특히나 그 이삭줍기라고 하는데요. 그 조직표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인 성향의 지지 그룹들을 많이 막판에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20% 넘고 2위 간다. 그러면 라고 2, 3위 모두 불만이었겠군요. 어제 결론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요. 네. 실제로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19% 그리고 네. 안희정 후보를 거의 따라잡은 것은 성과 아니냐 이런 대중 지지, 그러니까 대선 후보 예. 지지율보다 훨씬 적은 격차다. 예. 해서 3위는 상대적으로 좀 만족스러웠다. 예. 목표는 본인들이 이해하는 거겠죠. 당연히. 이위하는 게 목표죠. 예. 어쨌거나 수도권이 숫자가 선거인단의 절반이니까요. 수도권에서 이재명 시장이 조금 더 높은 편이죠. 예. 예. 수도권만 따지면. 예.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의 2위의 다툼 가지고는 역전하기 사실상 어려워졌어요. 어렵다고 봐요. 둘 중에 한 사람은 30% 정도는 갔어야 네. 최소한 역전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 인식이 어떻습니까? 각 캠프에서. 그래도 역전 가능하다는 말은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예.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캠프가 현실적이면은 전략 수정을 해서 확실한 2등을 해서 다 차기에 그 당내 위상을 바란다든가 뭐 이런 구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나요? 그렇게 그 정도까지 전략 수정을 하면 기자들한테 새나가고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 실제로 어차피 못 경선판이 이기는구나. 뭐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게 되니까 어쨌거나 그 말은 충청에서 그 안희정 지사가 반전을 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그런데 너무 당연하죠. 그 예. 지금의 대세론이라면 오히려 후보 쪽으로 결집이 더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충청에서는 문 후보와 안희정 후보가 업적지차 해왔었죠. 네. 문 후보가 앞설 때도 있고 또 안 후보가 앞설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 충청을 안 후보 쪽에서는 바라고 예. 그리고 이 후보 쪽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이제 수도권에서 역전을 그렇죠. 바라고 예. 양쪽이 부산 경남에서 두 분 다 버리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영남이죠. 예. 네, 대구 경북 TK에서 안희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 예, 낮고 그래서 최대한 방어를 한다. 안희정 후보 최대한 쪽에서는 방어한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결과에 대한 문 캠프의 또 반응 어떻습니까? 문 캠프의 반응은 이 정도면 됐답니까? 아니면 적답니까? 아니면 좀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까? 실제로 문 후보 쪽에서는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60%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50%가 넘으면 본인 이건 대세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모든 여론이 예. 50% 정도면 안 된다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것도 하는 거예요. 프레임의- 예, 이것도 프레임이죠. 프레임의 힘이거든요. 사실은 호남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50%를 넘었던 후보는 역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못했고 문재인 후보도 지난 경선에도 못했고 어떤 후보도 호남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5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50%만 넘으면 대세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지난번 2012년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했던 경선에서도 50% 못 넘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호남에서는.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프레임을 짠 거죠, 기계적인데 이렇게. 50이냐 55냐 60이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가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 60%를 넘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실제로 그 전체 지지율 2위와 4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과 함께 60%를 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그런데 60%를 못 넘으면 대세가 아니라고 프레임을 짜버리니까 이것도 누가 짠 프레임인지 모르겠지만 상대편이 짰겠죠. 훌륭한 그렇죠. 프레임이었어요. 예. 넘어버렸네요. 예. 안희정 지사 쪽에서 짠 프레임 중엔 가장 잘 짠 프레임. 예. 실패했지만.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하영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황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문재인 대표를 아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를 아는 그런 거 안 사람은 하는 양반인데. 그런 걸 전혀 안 했던 사람이
사람 많았던 분이라고 하는 표현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진짜 안 하거든요. 예. 자기 감정 표현을 예. 상대방에 대한 좋다 싫다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분이고 그래서 그걸 단점으로 보통 여겨요. 그렇죠. 여의도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고 아니 화가 나면 화를 내든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지원 대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 일일이 즉각 그렇죠. 0.5초 내에 즉각 반응하는 분이고 뭐 귓속말로도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텔레파시로도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정말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를 들어 3당 뭐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렇죠. 회의를 하는데 이분이 잠시 화장실 가듯이 나가서 화장실 가시는 거겠죠. 화장실 가시다가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막 이래가지고 그 동간에 이루어진 일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그렇죠. 예. 대단한 언론 스킬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뭐 박지원 대표 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한데 박지원 대표가 아니 스타일이 정반대라서 예, 갑자기 떠오른 저도. 예, 저도 갑자기 떠올라서 한 얘기인데 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제 정책적인 대립각을 넘어서는 감정적인 대립. 이 지지자 사이에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한동안 사라지셨죠. 예, 당시 2위와 3위가 모두 좀 곤란해졌었죠. 네. 2위는 손학규 전 대표였고 손학규 전 대표는 이번에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싸우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또 2위를 하시고 네, 그쪽 비슷한 격차를 지고 있습니다. 그분 참 한번 모셔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자 그래서 이제 경험자 얘기를 좀 들어봤고 캠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결과를 받아들이는 각 캠프에. 일단요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보도 나오지 않은 얘기 중에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어땠나, 어떤 상황이었나, 어떤 상황이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으로 상황? 예,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기실 상황이었어요. 대기실에서 중요하죠. 대기실 상황. 예, 대기실에서 초조하냐 여유있냐 뭐 이런 거. 예. 보통 대기실을 각자 쓰기도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본판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각 후보들 진영이 다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는데, 자 이제 준비하시겠습니다 해서 이제 후보들이 다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가 그 상대편에 있는 한 의원 하나를 불러요. 상대편의 의원, 상대 캠프에. 네, 상대 캠프에 있는 의원을 불러요. 네, 그 불러요? 다급한 순간에. 네. 누구 의원 좀 살살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의원 좀 그러니까 후보가 아니라 그쪽에 의원을 불러요. 그 의원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의원입니까? 마음에 담고 있었다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그 갈등이 격화되는데 네. 대결이 격화되는데 그 의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네. 그 분위기가 진짜 좀 살살하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네. 좀 살살합시다. 아니 뭐 물론 농담처럼 그렇죠. 했겠죠. 그러니까 가서 뺨을 때렸겠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경선 직전인데 당연히 웃는 얼굴을 했을 텐데 그렇죠. 굳이 그 말을 했을 때는 네. 그 캠프 내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 내에 어떤 문제의식이 있고 그것이 후보에게 전달되고 후보가 그 보고를 듣고 생각하다가 이거는 내가 웃는 얼굴로라도 꼭 말을 하긴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판단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 분위기는 그 말을 전달한 순간 다들 웃었거든요. 다들 웃었고 웃었겠죠 그 안에서는. 그렇죠. 서로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상대 의원을 아주 정확하게 겨냥을 했죠. 문재인 대표. 재밌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좀 살살하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든 생각은 그 호남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를 바라보는 어떤 그 요구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예. 정말 마태형처럼 예. 좀 품어라. 예. 라는 그러니까 이 판 전체를 예. 본인이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라. 네, 마청에 예. 대한 태도 이런 게 동시에 드러나지 않았냐. 너를 찍으면 정권 교체가 되는 게 맞아? 라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네. 호남의 요구는 사실은 항상 그래왔어요. 네. 그런 지점에서 보이는 여유 같은 게 좀 보였어요. 그리고 여유가 생겼다. 네, 현장에서 또 하나 재밌었던 지점 하나가 뭐였냐면요. 예전 같으면 본인에 대해서 현장에서 막 비난이나 비판이 막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장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야구장 생각하시면 돼요. 야구장보다 더해요. 더합니다. 예, 원래. 그 야구장 가시면 막 그 선수에다 대고 막 이렇게 비난, 비판 상대편 홈런 선수 나오면 그렇죠. 막 야유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한 더 심합니다. 예, 그거를 원래 이렇게 그 경선이나 이런 현장에서는 상대방을 향해서 던지거든요. 심합니다. 예, 그런데 후벼 파는 멘트들을. 예, 그 후보 캠프에 말하자면 자, 뉴스에 나오지 않는 뉴스 하영의 업도 레코드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자, 캠프들 돌고 있습니까 지금? 예, 캠프 어제 머리를 하셨네. 예, 머리 말았습니다. 네, 하지 마요. 네. 자, 안 하는 게 좋았을 뻔 했던 머리를 하고 있는 하영 예. 기자. 지금 민주당 캠프들 돌고 있나요? 요즘 어디 돌고 있어요? 예, 민주당 캠프 어제 그 광주 경선 현장에 있었죠. 그렇군요. 제가 사실 김두관 방금 의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라기보다는 경험자, 경험자의 경험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쓰라린 경험을 했던 경험자죠. 예. 본인은 도지사 자리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걸 홍준표 도지사에게 넘겨줬다는 나중에 비난도 받고, 또 경선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3위를 하면서 그 경선에서 이제 득표를 가지고 그 차후에 정치적 위상도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맞습니다. 3위를 하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추락했고, 그리고 이제 범친노 진영이었다가 문재인 전 대표